이거 끝나고 빨리 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 복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 지난 시간에 그냥 뭐 말이 많아갖고 등차 수열까지밖에 못 갔어요. 우리 등차 수열의 기본 조건부터 좀 갑시다. 일단 수열 내용을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 수열 자체는 어쨌든 숫자 나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 나열을 한다 치고 거기에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많이 쓴단 말이지. 등차 수열을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됐어요. A와 D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등차 수열이 끝난다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럼 등차 수열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몇 개였어? 유나야? 3개였어.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반항. 두 번째가 뭐야? 중항. 세 번째가 뭐야? 합. 이렇게 해서 3개였죠. 일반항과 중항과 합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앞으로 등차 수열 문제를 마주쳤어. 너한테 등차 수열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3가지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너는 뭘 사용할지 고민을 좀 해줘야 돼. 그럼 일반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기본이 a는 a 플러스 n-1d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실제로 an을 저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an을 어떻게 쓴다? 몇 n으로 시작해요? dn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블라 n 하고 끊기로 했었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n에 대한 몇 차식?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항의 핵심은 뭐였어요? 결국에 가운데 항에 대한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A의 n-r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r번째 항을 더하면 그거의 가운데니까 A n번째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됐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등차 중항은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열 SN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합시다. 그럼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기본적인 개념은 뭐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2분의 항계수 N 초항 A에다가 마지막 라스트 항 L 이렇게 더하기로 했죠. 이거를 가져다가 전개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빨간색 식을 하나 제작하자라고 하면 2분의 D의 N제곱에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N 이렇게 끝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 그러면 돼? 너는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됐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빨간색 식들을 왜 강조하고 있었어요? 기억나니? 강조하는 이유가? 기억 안 나니? 대답 기억 안 나요? 우리 수열 자체에서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나온다 했었지. 이쪽에 네모박스 작게 하나 그려놓고 쓰자면 SN의 정보를 주고 AN을 찾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렇지? 그럼 SN을 주고 AN을 찾을 때 결국에 AN은 어떻게 찾기로 했지? SN번째에서 빼기 SN마이를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AN이었어. 맞죠? 그리고 첫 번째 항 S1이 A1과 같은 게 나왔었겠죠. 그래서 요걸 가져다가 너가 n이 2보다 클 때 여기가 n이 1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었는데 이 행동을 실제로 등차 수열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빨간색 식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AN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간단하게 예시나 그냥 하나 하고 갈까? A3가 7이야. 그리고 나서 뭐 공차 D를 찾았는데 그게 2였다 칩시다. 그럼 A는 어떻게 써야 되지? 몇 n으로 시작? 일단은 2n으로 시작.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7 나와야 돼. 지금 3 집어넣으면 얼마밖에 안 나와? 6밖에 안 나와. 모자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AN 제작하면 되겠지? 그럼 AN이 제작됐으니까 SN이 필요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없었던 차수를 제곱으로 늘렸으니까 앞에 개수를 절반하면 되죠. D였고 2분의 D니까 절반하면 되겠지. 너 절반하면 N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뒤에 플러스 몇 N? 2N 이렇게 붙이기로 했었죠. 그래서 AN과 SN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겠다 생각을 좀 하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내가 좀 문제 풀다가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이거였지. 마지막 시간에 풀이했던 게 뒤에 플러스 2가 붙었었어요. 그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수열 그냥 AN이야. 등차인지 등비인지 언급을 안 했어. 근데 써져 있는 수열의 합이 얘만 가리고 봤을 때 어쨌든 n에 대한 몇 차식이었고 2차식이었고 등차 수열의 계열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게 맞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 2가 있을 때랑 2가 없을 때를 비교하는 걸 수업을 했었죠. 맞아요? 여기 2가 붙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해볼까? 2가 없으면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의 합이죠. 2가 붙으면 이 2는 왜 붙은 거야? 상수는 왜 붙은 거야? 첫째 항이 달라져서 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AN이 2보다 클 때는 등차 수열이고 1일 때만 등차 수열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2가 없으면 AN을 이렇게 나눠서 써보니 어차피 그게 하나의 AN처럼 표현해도 상관이 없었었지. 그래서 중요했던 게 마지막에 나왔던 누구? 등차 수열의 합은 뒤에 상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상수가 붙었다면 뭐라고 생각하자? 그 상수는 초항이 갖고 왔다. 첫째 항이 갖고 왔다 생각을 하자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등비수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등비수열 개념을 좀 하고 올게요. 방금은 복습이니까 칠판에 썼고 우리 드렸던 프린트 오른쪽에다가 한번 또 해볼게.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 볼 거야. 자, 그럼 등비수열을 볼 건데 등비수열은 결과적으로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수열이죠.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수열. 등비수열의 문제를 풀려면 잠깐만 요 위에 건 이렇게 좀 닫아 놓을게. 등비수열을 풀려면 너는 초항 A와 공비 R 요 두 가지를 찾으면 되죠. 오케이? 초항과 공비를 찾으면 돼. 등비수열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가 일반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항,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합. 이렇게 돼서 세 개가 써지겠죠. 근데 이제 등비수열의 특징이 좀 있어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쓴 식들을 가져다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되게 중점적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등비수열은 그런 게 없어. 등비수열은 그런 게 없어. 뭐 해보려면 있으려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그냥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AN이라는 친구는 A의 R의 n-1제곱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전에 언급을 좀 하자면 나와 있는 꼴 자체가 얘는 지수함수 꼴이지. 맞아요? 얘는 지수함수 꼴이다 보니까 함수에서도 크게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니네가 지수 법칙을 까먹었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힘들어요. 오늘 문제 풀다 보면 몇 개 나올 건데 지수 계산이 힘들면 안 되다 보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중항도 일단 빨리 써놓을게. 중항은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두 배였잖아. 그럼 등비수열은 두 놈의 곱으로 가거든요. an-r과 an 플러스 r을 곱하면 가운데의 제곱 an의 제곱이야 이렇게 가겠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해요. 등차 수열은 차이기 때문에 계속 더하고 있던 개념이었고 등비수열은 비율이기 때문에 계속 곱하는 개념인데 그럼 두 놈의 곱은 가운데 제곱이다 라고 쓰는 게 이상하진 않겠지.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항의 번호들을 봤을 때 가운데를 막 찍고 그러지 마세요. 결국에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 어떻게 찾으면 돼? 항의 번호들을 합친 다음에 그거의 절반 하시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항을 제작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수열의 합 보시면 SN이 있을 거고 요 S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SN은 식이 크게 두 개인데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너가 원한다면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써도 돼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수열의 합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개는 완벽히 똑같은 식이야. 그럼 우리가 왼쪽을 쓴다면 보통 어떨 때 쓰겠니? 하면 두 개를 빼서 음수가 되는 게 보통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비 R이 1보다 클 때 보통 왼쪽을 많이 쓰고 1보다 작으면 오른쪽을 많이 써요. 지금 내년에 미적분 토할지 어쩔지 모른다 그랬지. 만약에 하신다면 요 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놔야 돼.
미적분 2에서 1단원 이걸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냥 등비수열 개념은 끝이다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더 특별히 해줄 말이 있을까? 뭐 크게 없어요. 그리고 번분수 계산할 수 있지. 등비수열 할 때 번분수가 자주 나오니까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다. 바로 문제 좀 풀게요. 생각나는 게 크게 없어서.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얘기를 합시다. 등비수열 합의 활용 중에 원리합계가 있거든요.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지금까지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나오면 1시간 수업을 딱 들으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있으면 꼭 알려줘. 안 그럼 틀리니까. 저거 갑자기 혼자 풀기 좀 어려워요. 자, 그대로 가서 28번 봅시다. 난이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중으로 마스터를 좀 하시면 좋겠고,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등차수열 풀이를 다시 떠올리면 이렇게 됐었거든. 등차수열 잠깐 칠판에서 보고 갈게. 등차수열 풀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A3가 예를 들어서 7이고 A 뭐랄까 7이 4니까 8중부 차이 나면 15 뭐 이렇게 있을까 치자고. 이렇게 식이 존재를 하면 등차수열은 A랑 D로 표현하면 돼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거든. A3는 결국에 A 플러스 몇 D? 2D에다가 7이 붙은 거고요. 여기 있는 A7은 뭐야? A 플러스 6D에다가 얼마? 15가 붙은 거였겠죠. 그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 구조였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등비수열이었다고 쳐봐. 좀 등비수열이 더러우니까 7의 4제곱 이렇게 갈게. 7의 5제곱 이렇게 갈게.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A의 아래 세 번째 거니까 제곱이겠죠. 그게 7이고 A 7이니까 A 아래 몇 제곱? 6제곱이 얼마? 7에 5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죠. 맞아요? 근데 내가 등차 수열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 어차피 니네 연립을 하겠다는 건 두 녀석을 빼서 만들 거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등비 수열 기준으로 연립을 할 때 그러면 A라는 친구는 R제곱분의 7이고 대입 이렇게 가시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등비 수열에서 계속 자주 쓰는 행동들은 보통 얘네들을 분수로 둬요. A 아래 제곱하고 A 아래 6제곱하고 그럼 분수로 두면 분모가 얼마야? 7 5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가능한 R은 첫 번째가 여기 4제곱이고 7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오케이? 등비 수열에 대한 계산을 하실 때는 뭘 좀 많이 쓰겠다? 분수를 좀 많이 쓰겠다 생각을 해주시고, 네, 여기 있는 거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첫 번째로 A가 얼마고요? 32고요. 두 번째로 A2라는 친구는 A 곱하기 R이죠. A R이 얼마야? 16인 거 맞지? 그럼 이 친구들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R이라는 친구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에 뭐 할 게 없어요. AN이라는 친구는 초항이 32니까 32 쓰시고 그 다음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전체에 n-1제곱이 약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등비수열에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A4 이 친구니까 너는 3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전체에 몇 제곱? 세제곱이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약분하시면 답 얼마 나와요?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답은 4번입니다.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대로 넘어가서 남은 계산들 다 똑같은 것들이다 보니까 크게 더 언급을 해줄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31번, 32번 뭐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33번 한 번만 하고 갔다 오자. 요거만 한번 또 볼게.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어요. 사실 정보 2개를 얻었으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필요한 게 뭐야? 초항 A랑 공비 R 이렇게 2개잖아. 그럼 정보 2개 있으면 끝난 건데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어서 식을 펼쳐봅니다. 첫 번째는 A고 두 번째는 A R의 몇 제곱? 세제곱. 그게 27이야.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친구 어떻게 나와요? A, AR, AR의 제곱. 그게 얼마야? 9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건 있어 확실히. 등비 수열이 등차 수열보다 생각보다 식을 이렇게 펼쳐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문자두개 식두개가 됐기 때문에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식이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아이고 세제곱 이렇게 묶어놓고 27 두고 A 대신에 막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식들이 눈에 보이는 게 좋거든요. A로 두고 인수분해하면 1-R 그 다음에 이 친구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결론이 얼마야? 27이야. 맞아요? 자, 두 번째 친구 A로 묶어놓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죠. 그게 얼마야? 9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두 녀석을 우리가 보통 분수로 많이 둔다 그랬죠. 얘를 분수로 두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모에 A 그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들어오고 분자에 A 그 다음 1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9분의 27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어렵니 지금? 졸려요? 자,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결국에는 1-R이 얼마다? 3이다 이런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다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본인이 계산을 이렇게 안 할 거면 생각보다 계산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인수분해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식에 하나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A 1-2 플러스 4 얘가 얼마야? 9야 이렇게 생기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얼마? 3인 것까지 얻어내시고 그럼 A7은 얼마예요? 등비 수열할 때는 일반항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초항 A에다가 R이 몇 개? 6개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거거든. 그럼 초항이 3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야. 2의 6제곱 얼마야? 얼마야? 64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192 이렇게 나오겠네. 정답은 192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문제 풀이 좀 하시고요. 잠깐만, 34, 35. 야, 근데 34번 풀 수 있을까? 좀 어려울려나? 이거 내가 그냥 풀어줄 테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너네가 혼자 풀면 좋겠는데 어려워할까봐 한번 풀어만 드릴게. 첫째 항 나왔고 공비 나왔어요. 그럼 A를 알아 몰라? 알아 이제. A는 어떻게 쓰면 돼? A는 말이야. 첫째 항 500분의 1에 공비 2에다가 n-1이야. 요게 AN이야.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FN이라는 걸 하나 제작을 해주겠대. 오케이? FN을 할 건데 FN이 뭘까 하고 봤더니 FN이라는 친구는 1부터 n까지 전부 다 곱한 거래.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FN이 최소가 될 때의 n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원하는 내용이 뭐냐? 결국에 너네들을 곱했는데 그 값이 계속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커지는 날이 오겠죠. 맞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일 거고 생각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AN 구경을 좀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네가 n에다 적당한 거 집어넣으면 분수가 나올까 아니면 숫자가 나올까?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분수가 나올까 1보다 큰 숫자가 나올까? 여기다 만약에 1 집어넣으면 500분의 1 나오죠. 10 집어넣으면 그러면 갑자기 500분의 510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1을 넘기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냐면 여기 뭘 집어넣으면 다 숫자 나오는 건 맞는데 그리고 500이랑 약분이 되지 않는 이상 다 분수인 건 맞는데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면 숫자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3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면 숫자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친구끼리는 곱하면 작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 2랑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을 언제 넘기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너가 언제 1을 넘기는지 1보다 커지는지 요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벌써 값이 나오지 않았나?
여기 있는 결과가 1보다 커지려면요, 얘가 하는 말이 500분의 1 곱하기 2의 n-1이 1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에 2의 n-1제곱이 500보다 크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그럼 2의 n제곱꼴 중에 생각을 해보면 2의 9제곱, 그러니까 요 전체가 9제곱이면 512잖아. 그러면 커지는 거죠. 맞아요? 얘가 9이 나온다라는 건 n에 얼마? 10을 넣었던 얘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n에다가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9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n은 9가 정답이야. 그냥 무슨 얘기야 이게? n이 9까지를 생각해보면 n 1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은 거, 2 집어넣어도 작고, 3 집어넣어도 작고, 계속 작고, 9 집어넣을 때까지는 작았고, 그 이후부터는 커질 거야. 그렇지? 그럼 1보다 작은 친구들끼리만 계속 곱하면 숫자가 계속 뭐해져요? 작아지겠죠? 그러다 1보다 큰 친구를 곱하는 순간 넘어갈 거니까 결국에 최소는 얼마 넣었을 때? 9 집어넣었을 때 2의 8제곱이 돼서 256이 들어가준다면 그때까지가 제일 작은 상황이었겠죠? 알아듣니 근데? 괜찮아요? 알겠어. 그래서 일단 정답은 9분하고 얘가 등차 수열 문제로 이런 문제였죠. 등차 수열 문제가 조금 더 직관적이라서 쉬운데 등차 수열 AN을 찾았어 네가.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었던 거야? 싫어. 40이었던 거야? 그럼 요 등차 수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겠죠. 맞아? 그리고 문제가 물어봤던 게 이런 게 있어. 네가 SN을 할 건데 더하기를 할 건데 SN의 최대값은 언제 나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풀면 됐었어요? 이 등차 수열 자체가 계속 작아지는 건데, 그렇지? 어느 순간 10인 순간에 0을 찍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10인 순간에 0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 양수값일 거고, 그럼 양수값을 다 더하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음수만 안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n이 9까지만 더해주면 가장 크겠죠. n 10이랑 9는 똑같아요. 뭐 그런 문제였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그 얘기인 거야. 다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좀 어떻게 보인다?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5번 바로 볼게. 원래 요걸 풀어야 되죠? 자, 35번 두수 5랑 405 사이에 세 양수 A, B, C를 넣어서 요 친구가 순서대로 등 비수열이면 좋겠대요. 그렇게 됐을 때 A, B, C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 B, C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뭐 등비 중앙을 쓰셔도 괜찮고요. 그냥 적당히 고민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무슨 얘기냐? 등비 중앙이나 그냥 한번 써볼게. 5랑 405가 주어진 숫자야. 그럼 가운데 누구야? B죠? 그러면 결국에 두 놈의 곱은 5 곱하기 405는 뭐여야 돼요? B의 제곱이어야 돼. 405 소인수분해 좀 할까? 405 소인수분해 하면 5로 나눴더니 81 나오죠? 결국에 얘가 5제곱에다가 3, 4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B의 제곱이었고, 따라서 여기서 네가 찾고 있는 B라는 건 5 하나랑 3 몇 개? 2개만 있으면 되겠죠. 당연히 양수니까 플러스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계산된 결과를 써봤더니 5, A, 그 다음 이거 얼마냐? 9, 45, 그 다음에 이거 C, 그 다음 405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얼마씩 곱해지는 모습? 솔직히 30 곱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 곱해지고 3 곱해지고 3 곱해지고 3 곱해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등비중앙을 또 써도 돼. 너의 제곱은 두 놈의 곱이야. 결국에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가 얼마? 15. 이 친구는 좀 어려운데 45 곱하기 3은 얼마게? 135인가? 135가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전부 다 합치는 거겠죠. 요거 세 개 전부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195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의 합은 2번입니다. 표현이 될 거고요. 서로 다른 세 숫자 넣었을 때 등비수열 주면 할 수 있는 행동 3개밖에 없으니까 적당히 본인 원하는 걸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렇게 풀기 싫어요 하면 이런 방법도 있겠지. 얘가 뛰어갔는데 몇 칸 뛰어갔어요? 4칸 뛰어갔어요. 5였던 게 105가 되기 위해서 몇 번? 4번 올라갔단 말이야. 얘를 이름을 붙이는 거야. A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뭐라고 붙일 거냐면 A5라고 이름을 붙인다 치자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1이 5였고요. A5가 얼마야? 405였거든.
그럼 여기 있는 표현들이 전부 이렇게 나오겠네. A 아래 4제곱이 얼마고? 405고 여기 있는 친구는 그냥 A가 얼마요? 5니까 이거 분수 표현하시면 아래 4제곱이 얼마고? 81이고 공비는 양수여야 되니까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비가 3인 걸 알면 A, B, C 다 구하고 끝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비 중앙 37번 봅시다. 자, 모든 항인 양수인 수열 AN을 가지고 너네들을 줄게. 근데 요건 좀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를 해줄게. 그냥 이게 조금 답답한 건데 혹시 뭐 본인들 종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이거 적으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아마 경화가 귀납적이 빠질 거야. 귀납적 파트가 이번 시험에 빠질 건데 등차 수열의 정의를 다시 써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을 어떤 숫자 D라고 표현하면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냥 정의야 이게.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이제 마찬가지로 써라 라고 하면 등비도 이제 A랑 R로 이루어졌을 텐데 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A, N분의 A, N 플러스 1은 R이다 이렇게 유지가 될 거거든요. 요 내용들을 뭐 다른 방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보면 등차수열 표현은 이제 뭐 이건 안 적어도 돼.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거랑 당연한 건데 AN 빼기 AN 마이너스 1 이런 표현들이 똑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한 칸 차이 나는 수열의 차이니까. 맞아. 마찬가지로 얘가 하고 있는 얘기도 그럼 따지고 보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고3 되고 나면 확통이나 뭐 등등 그냥 여러 가지에서 조건을 줄 때 가끔 이렇게 써오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수열이야. 그냥 수열인데 이렇게 줬어. 그럼 얘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는 뜻을 주는 거야? 등 비수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얘를 보면 앞으로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고2 때 배워놓고 또 까먹지 마. 자, 그러면 지금 항에 대한 정보 2개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합시다. 당연한 건데 네가 여기 2개를 알고 있으면 AN을 제작할 수 있고 AN을 제작을 하면 여기 있는 녀석들 전부 다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귀찮아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1부터 19까지인데 보니까 홀수만 썼다, 그치? 얘 일단 홀수만 써놓은 상태일 거고 1과 19의 가운데가 누구예요? 2개 합치고 절반하면 되니까 A 10이 되겠죠. 얘는 A 10에 대한 친구들로 표현이 가능은 할걸? 근데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금 나는 이거 2개밖에 모르고 있잖아. 그냥 지금 계산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자. 너를 가지고 A10을 한번 만들어 올게 그냥. 오케이? 얘를 가지고 A10을 만들어 올 거라서 만들면 첫 번째가 AR의 제곱분의 두 번째가 AR의 4제곱이고 그 각각의 계산 결과는 얼마? 64분의 128이 나오겠죠? 그럼 약분하시면 R제곱이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요? R제곱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는 루트 2인 걸 본인이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AN이라는 걸 표현을 해보면 초항 모르고 그 다음에 공비 루트 2에 N-1제곱 요 정도로 쓸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A3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야?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다 치면 A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냥 제곱이니까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그럼 2A가 64니까 A는 얼마야? 32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AN을 제작할 수는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네가 여기서 1부터 19까지 다 구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A10만 계산을 해봤더니 A10은 얼마가 돼요? 32 곱하기 루트 2에 9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겠다. 지금 1부터 19까지 항이 몇 개 있어요? 헷갈리니? 10개 있겠죠? 1부터 20까지가 20개인데 절반씩만 갖고 온 거니까 10개짜리 항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A10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요 한 쌍만 계산을 하면 이건 A10의 제곱이죠. 이 쌍들을 전부 계산하면 A10의 제곱이 계속 있단 얘기잖아. 맞아요? 그거 알아듣고 있어? 못 알아듣고 있어? 이해했어요?
거짓말 같은데. 자 그러면 얘가 10개가 있으니까 쌍이 몇 쌍 생겨야 돼요? 10쌍 생겨야 되겠지. 그럼 10쌍이 생기면은 10에 A의 10에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뭔가 기억이 안 나네. 다시 하자. 몇 쌍이라고? 5쌍이야? 10개니까 5쌍이야? 그럼 5쌍이 생기면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내용 자체가 A10에 얼마? 10제곱을 물어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럼 A10이 누군데? A10이 이건데? 여기에 10제곱을 하라 그랬네?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결국에 식이 어떻게 되냐? 32라는 친구는 2의 5제곱이고 두 번째 얘는 2의 루트 2라고 쓸게요. 그냥 루트 2의 9제곱인데 그거 전체를 제곱을 한 거를 다시 한번 5제곱 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10제곱이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2의 50제곱에 루트 2의 9제곱에 90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좀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좀 가자. 이 친구 90제곱이라고 치면 제곱만 뽑아놓고 45라고 시켜도 상관없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의 50제곱 나오고 곱하기 이거는 얼마야? 2잖아 그치? 이 친구는 2의 45제곱이 돼요. 계산하시면 2의 몇 제곱? 9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친구의 값은 2의 95제곱 4번이야? 하시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쌤 저 이거 뭐 다르게 풀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그냥 중항을 활용하고 안 하고는 그냥 너 마음이야. 저는 여기를 가져다가요. 초항부터 해서 그냥 생각을 곰곰이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A 아래 제곱, A 아래 4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R을 기준으로 아래 지수가 등차 수열이거든. 2, 4, 6, 8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서 더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고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 푼 거예요. 오케이? 자, 등비중항 뒤에 있는 38번 같은 내용들은 난이도가 이제 쉬우니까 본인들이 한번 푸시면 되고요. 40번 한번 다뤄봅시다. 자, 40번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를 기준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이상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숫자인데 배열에 따라서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고 배열을 바꾸면 어떻게? 등비 수열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숫자를 전부 다 곱하면 A, B, C를 곱하면 그게 얼마다? 64다라는 식까지 하나 얻고 있는 거지. 그럼 내 입장에서 식을 이렇게 좀 봅시다.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네가 일반항이나 합을 쓰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등차 중항을 쓰면 A 더하기 C는 몇 B야? 2B야?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등비 수열이라 했으니까 등비 중항을 쓰면 A 곱하기 B는 얼마야? C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조건 2개 너까지해서 조건이 총 몇 개? 3개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계산이 되겠죠?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유나야 내가 오늘 너무 빠르냐?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좀 원래는 기아가 오늘 아침에 없었는데 아침에 기아 보강을 해갖고 수업 꽤 많이 했거든요. 좀 힘드네. 생각을 해봐. 근데 생각 좀 해봐. 아니 이거 등차 수열이라서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씩 쓴 거고 네. 등비 수열이라서 두 놈의 곱은 가운데 제곱에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네. 그 다음에 얘가 그냥 3개를 다 곱하면 64래.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곱하면 64래. 이렇게 나왔잖아. 네. 문자 3개, 식 3개면 연립하면 답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연립을 그냥 하면 좀 아쉬우니까 A, B를 곱하면 뭐래요? C제곱으로 본다며. 여기 A, B 곱한 거 있죠. 여기 자리에 C제곱을 집어넣으면 C의 몇 제곱이? C의 세제곱이 64야 이렇게 써진다고. 당연한 건데 C는 얼마야?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야 그럼 C가 4면은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나? 없죠. 맞아요? 네가 C가 단 걸 알았어? 어디에 집어넣어도 식이 제작은 돼서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문제가 물어본 게 A 플러스 B, 2B 근데 이거 찾아주긴 해야 되겠다. 등차 중앙 문제가 물어본 게 얘라서 여기서 물어본 걸 그냥 3B로 바꾸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가 어쨌든 그래도 B를 찾아야 되잖아. 의미가 없으니까 슬프게도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써볼게.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A 플러스 4는 2B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얼마 나와? A, B는 얼마야? 16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대입을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앞으로 B 대신에 A분의 16이라고 써볼게. 그럼 이거를 요 식에 대입을 하시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 플러스 4는 A분의 얼마? 32야. 이렇게 될 거고, 양쪽에 A 곱하면 A제곱 더하기 4A는 3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요? 2차 방정식 나와요. 우리 등비수열 풀 때 3차까지는 많이 나오거든요. 3차 방정식 풀이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얼마? 8이랑 A 마이너스 4,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A는 4겠니? 아니면 마이너스 8이겠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알 수가 없게 냅둘게. 왜냐면 지금 뭐 양수라는 조건은 없다 보니까 냅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를 또 결정을 해보자. A가 4면 B가 뭐예요? 4죠. 왜? 마이너스 8 아니에요? 마이너스 8. 에? 무슨 말이야? 어디? 조건이 서로 다른 사실. 맞아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였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태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B를 구해야지 답이 나와. B가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세실수이기 때문에 뭘 하시면 안 되고 4는 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 A랑 C도 A랑 B도 전부 다 결정이 되겠죠. 더해. 이거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에 너까지 하면 마이너스 6. 그게 정답이 되겠다. 풀이가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앞으로 이 정도 내용은 니네 경화시험 기준으로는 사실 첫 장 안에 다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혹시나 막히는 게 있으면 큰일 난다. 오케이? 우리 결국에 경화 올림푸스 풀 거면 이런 식으로 등차등비를 섞어주긴 할 건데 이제 양이 굉장히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다룰 때 내가 쓸 수 있는 식이 뭔지는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마찬가지고 42번? 43번부터 하자. 43번을 할게. 이 친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수능까지 생각을 할 거면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일단 언급만 좀 할게. 요거 숫자 4개가 결론적으로는 등비수열이야. 얘가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R이고 다음 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 A 값을 좀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어쩌라는 거지라는 느낌이 항상 있단 말이야. 공비가 R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항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문자 3개가 정해져요. A는 1로부터 곱하기 R을 하는 친구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A는 그냥 R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B라는 친구는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1에서부터 R 몇 번? 한 번, 두 번이니까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R제곱. 그럼 C는 어떻게 쓰면 돼? R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일단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고, 다음 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로그 4의 B자리에 R제곱 이렇게 넣어볼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변도 로그 A 대신에 R, C 대신에 R 세제곱 이렇게 또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 있던 2 앞으로 던지면서 2 로그 4의 R인데 4도 2의 제곱이니까 던지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3 로그 R의 R일 거고, 얘는 사라지니까 로그 2의 R은 3이 나오겠죠? 결국에 여기서 공비 R이 얼마가 돼요?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네가 잡고 있던 공비 R은 8입니다. R이 8인 걸 알았으니까 A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요. 이거 그냥 잠깐 언급만 할 테니까 듣기만 해봐.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올림포스 풀다 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 모의고사에 종종 나와서.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건데, 등비수열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로그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은 따지고 보면 지수 꼴이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N을 표현을 할 때 A에다 더하기 아니고 A에다 곱하기 얼마? R에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로그를 씌워주잖아. 어떤 식으로? 뭐 로그 뭐가 있을까? 밑에 그냥 10으로 해버리고 A에 R에 N-1제곱 이렇게 넣어버리잖아. 그럼 이 친구가 로그 기준으로는 로그 A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 떨어지면서 N-1 그 다음 곱하기 로그 A 아니 R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맞추면 상 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는 식 있지? 이 식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우면 바꿔줄까? 로그 A는 어떤 하나의 숫자라고 봐도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숫자 이렇게 있겠지. 더하기 N-1에 얘도 로그 R도 어떤 하나의 숫자겠지. 어떤 숫자 이렇게 있었다 치자고. 이거 무슨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 등차 수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로그에다가 등비를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등차 수열돼요. 요 관계까지 좀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로그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오케이? 그 정도 파악하시면 좋겠다. 괜찮네. 똑똑하시네요. 5번 보자. 45번을 좀 봐줄게요.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과 그 다음에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 수열이 네 번째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A8은 저기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둘을 합쳐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마 니네 시험에서는 못해도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되거든요. 등차 수열 AN 가족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약간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좀 갑시다. 가족권을 A4에 관련돼서 쓰면 A는 A4 더하기 등차 공차 하나를 더한 걸 거고 맞아요? B는 B4에다가 곱하기 얼마? R을 곱한 거겠죠. 맞아요? 지금 A5는 4에다가 하나 늘려준 형태. 얘도 B4에다가 하나 늘려준 형태. 이거 맞지? 요거를 만족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A4랑 B4를 뭐라고 부르겠대요? 7이라고 부르겠대요. 여기다 7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7 플러스 D는 7R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가족권에서 식을 얻어놓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는 공차랑 공비의 관계를 하나 얻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만족시켜 달래요. 맞아요? 잠깐만. AN 이렇게 하고 공비가 자연수. 자, 관계들 조금만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R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7분의 D가 되거든요. 오케이? 얘가 이제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R 있지? R은 자연수여야 된대. 근데 자연수려면 앞에 있는 1은 자연수잖아. 그럼 뒤에 있는 얘도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7분의 D가 자연수려면 D는 어떤 친구야? 7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 D는 누구의 배수? 7의 배수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럼 7의 배수가 되고 여기 있는 요 식이 그럼 어떻게 좀 해석이 돼야 되겠니? 얘도 내가 초항을 몰라서 그래요. A4가 7인 걸 알고 있지. 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59 그 다음 A4 더하기 4D가 있고 그게 75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A4가 얼마고? 7이고 결국에 네가 보고 있는 계산 좀 밑으로 내려볼까? 4D라는 친구는 52에서부터 75 빼기 7은 얼마게? 68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D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13에서부터 어디까지? 17까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7의 배수 누구 있어? 14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D가 얼마다? 14다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D가 14면 결국에 R은 얼마야? 3이겠죠? 여기 대입하시면 R은 3인 걸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공차랑 공비 두 개가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요식을 어떻게 바꿔서 보면 돼? 너는 A4 더하기 2D에다가 너는 B4 곱하기 R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A4는 7이고 D는 14니까 28이 될 거고, B4는 7이고 곱하기 3의 제곱 9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35 더하기 7, 9, 63 이렇게 될 거고, 결론은 98입니다. 정답 1번 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네, 요거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올 건데 집중을 해봐. 어이 나가버렸구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막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추워? 안 추워. 그러니까 문제를 풀 거야. 특히 수열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내가 이거 지수로그 초반 파트에서도 많이 했었죠. 자연수 조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열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럼 자연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조건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은 있을 리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것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관계식 얻었거나 식 하나 더 얻어야지 하고 나조건을 갔더니, 나조건에서는 D랑 R에 대한 식을 얻기가 힘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조금 더 짜내자라는 생각이 들면, R이라는 친구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7의 배수구나. 그리고 봤더니 가능한 D는 너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결론이 나와줘야 되겠지. 오케이? 이 정도쯤 돼야지 너네 학교 시험에서 그래도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거보다는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괜찮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잠깐 쉬었다 올게. 여기 파트는 아마 시험을 그렇게 낼 거야. 올림포스에 4점 정도 되는 등비수열 활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 그림으로 낼 건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은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내년에 미적분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미적분, 지금 우리 고3 기준으로 이거 말고 이런 걸 볼까? 내가 미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고3 때 하는 미적분 2의 1단원 요 내용이거든? 가다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림은 보여줄게. 요런 게 이제 고3 때 있는 그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차이점은 이거야. 고3 때 하는 미적분 2에서는 무 한 번 더 해요. 무 한 번 더 할 건데, 우리는 몇 번? 해봤자 4번? 뭐 이 정도 더 하는데 생각보다 할만하겠지. 근데 이렇게 좀 갑시다. 문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색칠한 부분, 어두운 부분 넓이 좀 구해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중심은 15짜리인 원 C가 있었는데, 지름이 15짜리인 게 있었는데, 그 안에 꽉꽉 채워가지고 원을 몇 개? 4개를 그렸어요. 근데 이 4개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정확히 뭐가 등비수열일까 봤더니 지름의 길이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일단은 뭐 넓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따지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전체 원에서 색칠 안 된 원 4개를 모아서 더한 걸 가져다 빼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될 테니까 일단은 색칠 안 한 원들의 넓이부터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이렇게 좀 끊어야 되겠네. 지금 등비수열 있고 지름 15인 걸 알고 있고, 지름의 길이가 차례로 등비수열인데 C1의 지름은 1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 친구의 지름이 1이었어. 두 번째 친구의 지름은 얼마야? 모르죠. 그냥 등비수열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 원이니까 반지름 R이랑 헷갈려서 여기서 공비를 그냥 X라고 칠게. 공비를 X라고 치면 요 두 번째 C2의 지름은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맞죠? 여기는 뭐가 돼야 돼? X 제곱이 돼야 돼. 여긴 뭐가 돼야 돼? X 세제곱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지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모든 지름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전체 지름 1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 놓자. 밑에다 써볼게. x 세제곱짜리랑 x 제곱짜리랑 x랑 1을 더하면
그게 얼마다? 1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주어졌다? 3차 방정식이 주어졌다 생각을 좀 하시고요. 졸리면 서서 들어. 졸린 건 아니야? 알았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4 그게 얼마? 0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이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어주셔야 돼요. 조립제법 쓰자. 111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자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얼마쯤 집어넣어야지 깔끔하게 쪼개질까요? 대충 얼마 하는 게 좋을까? 2 정도 한번 해볼까? 2 집어넣으면 1, 2, 3, 6, 7, 14,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x-2 하나랑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x가 누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여기선 허근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공비가 2인 걸 알았으니까 지름들 다 써볼게. 너가 2야. 너가 4야. 너가 8이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너의 반지름들 쓰자. C1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맞아요? C2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1이겠지. C3는 얼마야? 2. C4는 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각각에 대한 넓이들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 넓이들 어떻게 돼? C1의 넓이는 4분의 파이 더하기 C2의 넓이는 파이 더하기 C3의 넓이는 4파이 더하기 C4의 넓이는 16파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결국에 얘가 원하는 내용은 21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다 표현이 될 거고요. 결국에 계산하면 4분의 이 친구 84가 분자가 84니까 분자는 최종적으로 85 이렇게 쓰면 되겠죠. 85파이. 오케이? 지금 내가 구해놓은 내용이 누구라고요? 색칠 안 된 친구 넓이야. 그럼 색칠한 친구 전체는 뭐가 돼야 되냐? 전체 지름이 15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은 2분의 15였을 거고 따라서 넓이 C의 넓이는 뭐가 돼야 돼요? 제곱하면 4분의 225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분의 225에서 85를 빼야 돼요. 대충 얼마 나와요? 너무 어렵다. 4분의 140 파이 이렇게 나오나봐. 그럼 결국에 이 친구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5 파이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고요. 나중에 규칙성 나오는 내용은 올림포스에서 같이 확인을 좀 합시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수열의 합 좀 보자. 그럼 요거 연습 좀 할게. 48번 봅시다. 이 친구 네가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7까지야. 등비 수열의 합공식 한번 쓰고 시작할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 SN은 분모 얼마? 1-R분의 분자 얼마? A에 1에 마이너스 R에 N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계산 한번 할게. 원하는 건 S7이에요. 그럼 S7은 결국에 1-R분의 초항 7 그 다음 1-R에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너는 얘가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분모 계산하시면 분모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 그 다음 괄호 속에 있는 친구도 계산을 하셔도 통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2분의 7 아니 바본가? 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의 7 미안 깜짝 놀랐네. 이렇게 되겠는 거 맞겠죠 이게?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합시다. 2는 뒤집어 올려서 14가 됐다고 치고요. 곱하기 2의 7분의 2의 7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 될 거 약분하시고 결국에 7 곱하기 2의 6개 그 다음 분자 2의 7제곱 얼마야? 128이죠. 가져다 빼니까 12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 네가 원하는 내용은 64분의 분자는 127 곱하기 7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곱하시면 계산했다 치고 889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보통 여기서 진짜 계산을 시키는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제곱을 좀 적게 할 때 만약에 네가 2의 30제곱을 할 때 계산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 계산해서
요 통분을 안 한 상태로 표현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대부분 정답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 연습 좀 하시고, 등비수열의 합의 두 번째 51번 한번 봅시다. 몇 문제 안 남았거든? 이거 하고 빨리 시그마 개념 좀 하고 올게. 얘들 죽었니? 안 죽었구나. 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친 거랑 첫 번째부터 20번째, 첫 번째부터 30번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문제 풀이는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친 친구 우리가 다른 말로 S10이라고 부를 건데, 얘를 표현을 하면 A1, A2, A3, A4 이렇게 쭉 가갖고 어디까지? A10까지 합친 거고, 그게 얼마야? 20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 등차 수열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문제 풀이가 똑같아 근데. 자, 그 다음 A11부터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A12, 그 다음 A13 그렇게 쭉 가갖고 어디까지? 또 A20까지 더한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란 말이야. 윤아야 들어봐. 이제 너가 대답할 거야.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20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하는 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S20을 물어봤잖아. 그게 60이래. 그럼 시작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한 게 60이라고 했으니까 11부터 20까지 더한 건 얼마 나와야 돼? 전체가 60이야? 첫 줄은 20이야? 그럼 둘째 줄이 얼마여야 돼? 4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둘째 줄이 얼마? 4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등차 수열 땐 이 얘기를 했어요.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A1이랑 A11은 얼마 차이 나는 거야? 10D 차이 나는 거죠. 그럼 10D 차이가 10번 나니까 전체는 100D 차이 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요. A1과 A11은 곱하기 얼마 차이 나는 거야? R에? R 몇 제곱? R에 10제곱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얘도 R에 10제곱 차이, 얘도 R에 10제곱, 얘도 R에 10제곱이지. 맞아요? 야, 등차는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제곱짜리가 10D가 10개 있어서 100D 이렇게 갔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전체 식을요 R에 10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식에다가 R에 10제곱을 곱했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것도 R에 몇 제곱? 10제곱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케이? R에 100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등차일 때나 100D 이렇게 가는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일정한 숫자로 쪼개서 합을 표현을 했더니 그 수열의 합마저도 무슨 수열이더라? 등비수열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가 물어본 건 A21부터 해갖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얼마에서 멈출 거고 30에서 멈출 거고 A30인 요 친구를 가져다가 얼마인지 찾아온다면 그러면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다 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처음에서 두 번째 넘어올 때 얼마큼 곱했어요? 이만큼 곱했지? 얘도 얼마큼 곱해? 이만큼 곱하겠지? 결론은 얼마? 80이야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 너네가 원하는 정답은 얘네들을 전부 뭐 할 거니까? 합칠 거니까 답은 14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 그 니네 수업할 때 사실 답지를 아예 안 보고 했거든? 그냥 답을 확인을 안 하고 틀릴 수가 없어서 그냥 풀었는데 방금 내 답지를 뽑아와서 좀 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풀이를 다르게 했거든요? 답은 똑같은데 이렇게 풀고 싶진 않잖아요. S10은 이거야, S20은 이거야. 그리고 이 계산을 쫙 갖다 박아서 여기서 R을 구하고 이렇게 쓰기는 애매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등차 수열도 일정 부분으로 똑같이 끊으면 그 합이 등차였어. 등비 수열도 일정 부분을 똑같이 끊어놓으면 그 합이 등비였어요. 오케이? 그 결론만 낼 수 있으면 되겠다. 넘어가서요. 53번 봅시다. 53번. 자, 첫째 항이 오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기준으로 해서 합을 했더니 그게 10의 5제곱 이상이 되면 좋겠다. 일단 하라는 대로 써볼게. 첫째 항과 공비를 줬기 때문에 수열 AN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5에다가 2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의 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건 SN이 될 거고요. SN은 어떻게 쓰면 돼요? R-1분의 A의 R에 N-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등비수열 표현했더니 그건 5에다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SN이 돼 있고 그 결론이 10의 5제곱보다 커졌으면 좋겠다. 이상이니까 껴줄게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얘를 계산을 해야 돼. 아이고,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n에 대한 꼴로 좀 표현을 해야 되니까 10제곱, 5제곱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게. 5 곱하기 5 나누자. 5를 나누시면 2의 n-1이 있고 5를 나눴기 때문에 봐봐 10이 하나 있었고 10이 4개 있었다 치고 그 10 하나에 대해 약분을 하면 너는 2 곱하기 10의 4제곱이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 빼기 1은 조금 무시 좀 하자. 빼기 1은 좀 무시해놓고 요 정도 써놓고 고민을 합시다. 내가 원하는 상황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 곱하기 10의 4제곱보다 커져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해달라고 제발 로그를 써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로그를 안 쓰고 배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플러스 1을 넘기면 이제 해결이 좀 편해질 거거든. 근데 솔직히 무시하자. 너무 작아서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는데 무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n이 1, 2, 3, 4, 5, 6 이렇게 갈 건데 저 빼기 1 정도는 의미가 크게 없을걸? 무시할게. 자, 그러면 양쪽에 로그를 붙입시다. 로그 2의 n 크거나 같다. 로그 2의 10의 4제곱 이렇게 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n 그 다음 로그 2가 되고요. 크다. 이 친구는 얼마 나와? 로그 2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우리 로그 2를 얼마로 보자고? 0.3으로 보재.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0.3이 돼요. 로그 1을 얼마로 보자고? 0.3으로 보재.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가 궁금했던 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와야 돼? 0.3분의 4.3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대충 얘는 3분의 43쯤 될 거고요. 맞아요? 이거는 대충 대분수 바꾸면 한 10 얼마지? 4.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n은 얼마? 15면 되겠다. 오케이? 쌤, 저는 이렇게 풀기 싫은데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요 정도 써놓고 이거 빼기 1은 원래 있어야 되니까 써놓을게. 대충 감이 오잖아. 근데 생각을 좀 해봐. 이거 어떤 친구야? 공 4개 붙고 2 붙은 거죠. 2만이지 2만. 맞아? 10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1024죠. 11제곱은 2000. 그 다음은 4000. 그 다음은 8000이나 9000 나오겠지. 맞아? 그럼 그 다음은 얼마 나와? 거의 2만 좀 안 되게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2만을 넘기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세도 답은 나올걸? 의미는 대충 그 정도일 건데 결국에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SN을 제작 좀 하시고 SN 제작 좀 하시고 그 SN으로 10을 쭉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건데 로그가 학교쌤이 안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내도 할 말은 없어갖고 우리 입장에서 연습을 좀 해줘야 되거든. 만약에 로그 연산이 아직 좀 어색하다 하시면 조금 애매하다. 야, 로그 연산 어느 정도 어려워하는지 보고 좀 고민할게요. 이거 만약에 너무 힘들다 하시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시험 문제 나와봤자 한 2문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56번 보면 일단 수업 내용은 끝. 그러고 나면 시그마 하면 되겠지.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 짜잔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 방학 때 사실 방학 거 알 순 있는데 이것도 언급을 길게 하고 가야겠네. 일단 그냥 풀이를 해버릴게. 등비 수열의 SN이 나왔어요. 오케이? 얘가 등비 수열의 SN이면 좋겠다가 기본 스탠스인데
우리 SN을 주고 AN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너를 제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든 등비든 다 통하는 거고 등차에서 유독 안 쓰는 것 뿐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보는 순간 이 네모 박스 내용을 가지고 AN을 찾아올 거야. 그럼 AN은 상황에 따라 두 개로 쪼개야 되겠죠. 어떻게 쪼개면 돼? 기본적으로는 SN에서 SN-1을 빼면 돼. 아니면 A1과 S1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이렇게 줄 거고. 밑에 건 찾기가 쉽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하면 1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1 플러스 K구나 두는 것까진 문제가 없고요. SN에서 SN-1을 가져다 뺀대. 그러면 얘가 원하고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와? 이제 계산 좀 잘 좀 해. 괄호 좀 쳐놓을게요. 그냥 3의 n-1 플러스 k에서 빼기 3의 n-2 플러스 k를 하는 꼴일 거 아니야? 맞아? 하나 줄었으니까 n-1이었어? 그러면 n-2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너네끼리 빼면은 상수가 뭐가 되고요? 날라가고요. 결국에 여기 남아있는 계산이 뭐가 돼? 3의 n-1 빼기 3의 n-2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지수연산 내가 잘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 야, n-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은 밑을 뭐 하는 거야? 역수치하는 건 3분의 1이 될 거라서 여기 있는 식은 3분의 1에 3의 n제곱이 되고요. 오케이?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2제곱은 그럼 9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9분의 1에 3의 n제곱이 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너가 하고 있는 얘기는 자, 3분의 1은요 9분의 3이잖아. 둘을 가져다 빼는 거니까 9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 이게 네가 찾고 있는 AN이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2 곱하기 3의 n-2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요. 자, 생각을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났더니 광주고 친구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 짜증나게 생각을 조금 해봐. 이제 광주고 수업 때 욕을 했어.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의 n 이렇게 했어. 그럼 3의 n 플러스 1이면 이거 3 곱하기 3의 n이야. 빼기 3의 n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빼면 2 곱하기 3의 n이야. 근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와서 물어봐. 이거 뺐는데 왜 이거예요? 이래. 분명 그 질문이 있다니까. 근데 3에 요거 동량 처리하는 어떤 a라고 치고 빼기 이거 a라고 치면 이거는 또 잘 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있고 9분의 1 있으니까 걔네끼리 개수끼리 계산을 했다라고 치면 너가 될 거고 이 친구 편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한 AN이 존재한다면 얘는 상황에 따라 두 개로 쪼개지죠. 너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가 n이 1일 때인데 우리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될 거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갖다고 줄 수가 없으니까 너한테 1을 집어넣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한테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마일제곱 다른 말로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랑 여기서 나온 1 플러스 K랑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첫째 항부터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냥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걸 거야. 따라서 K가 얼마면 좋겠다?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그래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 수업을 간단하게 또 하자면 방학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SN이 있었다고 치고 너를 가져다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쓸 거냐면 너는 어차피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대상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잠깐 뽑아놓으면 R-1분의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친구 전체를 그냥 내가 앞으로 라지 A라고 치환을 하면 A 그 다음에 R의 N-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전개를 하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필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만약에 누군가 와갖고 그냥 SN을 보여준 거야. 짜잔 내가 갖고 있는 SN인데 하고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여준 거야. 보여줬는데 만약에 A랑 B를 더했는데 0이 된다면 그렇다면 등비야. 어디부터? 처음부터.
만약에 걔네들을 뭐 했는데 더했는데 0이 아니면 어디부터 등비야? 두 번째부터 등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왜? 다시 얘기를 해볼까? 아 근데 막 내가 말하는 그 문장의 맥락만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하나에 꽂히면 좀 힘든데 얘를 썼어. 이렇게 뒀어. 빨간색 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등비수열이야. 맞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러고 보니까 지수 앞에 붙은 개수랑 혼자 있는 숫자를 둘이 더하면 사라지는 구조겠죠. 맞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짜장 갖고 왔는데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이겠죠 당연히. 맞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럼 얘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 상황을 첫 번째 상황을 만족시킨다라는 건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라는 거니까 얘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써졌었단 거잖아. 그러면 등비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건 플러스 어떤 알파까지 붙여놓고 이거를 B라고 만들고 있었단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붙어있는 이 숫자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첫째 양이 잘못 갖고 온 친구인 거거든. 그래서 너네를 더해서 0이 안 나온다면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겠다? 등비수열이 아니야 이렇게 부를 수 있대. 그러면 이 내용을 네가 알고 있었으면 얘를 쳐다봤잖아. 맞아? 얘를 쳐다봤을 때 봐봐. n제곱으로 나와야 돼. n제곱으로. 알아듣니? 이 친구가 n제곱이 되려면 3의 n제곱에 곱하기 3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k지.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너가 갖고 있는 거랑 뒤에 갖고 있는 게 어때야 돼? 부호만 달라야 돼. 그럼 k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풀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풀이를 못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차피 모르는 친구니까 이제 논외로 치고 내가 얘를 풀 수 있는 친구라 쳤을 때 검정색처럼 풀 수도 있고 빨간색처럼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시험장에서 계산 실수하거나 시간이 많이 모자라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를 푸실 때 이 풀이 못하는 건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등비수열이 처리가 되려면 애초에 여기 붙어있는 개수와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서로 합쳤을 때 0이 되는 꼴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보실래요? 아니요. 제가 금요일 수업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끝나고 한번 보시고 마침 등차 등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좀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그마는 새로운 프린트를 주긴 해야 되는데 개념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칠 거라서 하시고 노트 따로 없죠? 네, A4 좀 하나 갖다 줄게. 본인들 그 필기하던 A4 좀 잠깐 꺼내 보실래요? 자, 그래서 등차 등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그마를 조금 언급을 할 건데 시그마가 양이 좀 돼요. 그리고 시그마가 좀 어려워 항상. 그래서 잘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수열의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그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합의 기호 시그마를 배워봅시다. 다 배운 적은 있나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대답이 없네. 자, 합의 기호 시그마를 할 거야. 시그마 쓰는 거 연습 좀 해놔. 이거 뭔가 예쁘게 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막상 쓰다 보면 진짜 못생기게 쓴단 말이지. 자, 합의 기호 시그마. 합의 기호 시그마의 탄생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 합을 표현하는 기호 뭐가 있었어요? S, N이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수열의 합 SN이 기본적으로 존재했는데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말로 풀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A1부터 시작해서 A2 이렇게 간 다음에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는 친구였지. 그러니까 얘는 합은 합인데 조절을 못해요. 뭘 조절을 못해? 끝밖에 조절을 못해. 시작과 끝이 있을 텐데 시작을 조절 못한단 말이야. 시작은 무조건 1로 시작을 한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시그마가 나오면 뭘 할 수 있어요? 시그마 K가 시작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갈 거고 여기에 AK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집니다.
요런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 시그마 K가 3부터 5까지, 10까지 AK 이렇게 쓰면 스타트를 누구로 잡고 A3로 잡고 그리고 이걸 점점 펼쳐나가면서 어디까지 더하면 돼요? A10까지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시그마의 장점은 시작과 끝을 뭐 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정도의 장점이 생겨요. 여기서 당연히 시그마의 성질이 조금 발생을 하긴 할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배울 만한 게 시그마의 성질 좀 배웁시다. 시그마의 성질. 자, 하기에 앞서 요 얘기를 좀 할게. 시그마가 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 K라는 자리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그마 속에서 문자는 K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K가 문자가 돼서 시그마의 영향을 받을 거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크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시그마를 여러 개 쓰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시그마랑 극한을 같이 붙일 때도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순간에서 이 시그마는 K를 문자로 해주는 친구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시그마의 성질 간단한 것만 몇 개 써보면 첫 번째 성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연산자 배우니까 하는 건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괄호 열고 AK 플러스 BK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각각에 대한 합으로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시그마 K가 1부터 A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더하는 거 쪼갤 수 있어요. 말만 더하기라고 해서 빼기도 가능한 얘기겠죠? 맞아요? 어때? 시그마 쓰기 어렵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 성질이 하나 존재한다.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각각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와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로 곱하시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하면 죽음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뭔가 헷갈렸어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건 약간 막 전 하나도 몰라요 이런 느낌이 커다 보니까 진짜 하면 안 돼. 야, 왜 하면 안 되는 거야? 해보면 의미가 대충 이렇죠. 여기 레이저로 쓰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요 내용을 K에 1부터 해서 넣어보면 A1 더하기 A2 아이 바본가? A1 더하기 B1 다시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잖아. 맞아?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A1 더하기 A2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랑 B1 더하기 B2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겠죠. 순서만 바꾸면 적당히 맞춰줄 수 있겠지. 맞아?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간단하게 써볼게. 안 쓰셔도 돼요. A1, A2, A1, B1, A2, B2 막 가는 게 좌변이고 우변은 뭐예요? A1 더하기 A2 해서 쭉 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 해갖고 쭉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네들을 곱하겠다라는 건 전개를 하겠다는 건데 전개를 해버리면 A1, B1, A1, B2, A1, B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왼쪽에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지금 전개를 했을 때 얘랑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성질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안쪽에서 C를 붙여놓은 AK가 있었다 치자. 여기서 말하는 C는 뭐게? C는 상수예요. 실수 C가 있었다면 너는 C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해서 제작을 할 수 있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옆에다 쓸게요. 세 번째로 할 만한 행동은 이거겠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라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가 하는 얘기는 그냥 C 곱하기 N이 돼요. 이게 의미가 뭐냐? 우리 방금 전에 이거 성질을 쓰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K라는 친구를 변수로 받아주는 애들이었잖아. 맞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딴 식으로 쓰면 C는 숫자거든. 뭐 3, 4 이런 거거든. 숫자인데 얘가 K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여기 있는 C는 상수 함수처럼 보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 이건 안 써도 돼. 시그마 K가 1부터 예를 들어 뭐 5까지 2K 플러스 1이었어. 그럼 내 입장에선 얘는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얼마? 5, 7, 9, 11 이런 식으로 눈으로 띄었어야 되는데 그냥 얘를 가져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3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을 대상이 있다고 없다고? 아예 없다고. 그냥 식이 어떻게 보여야 돼? 처음도 3, 두 번째도 3, 세 번째도 3, 네 번째도 3, 다섯 번째도 3이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애초에 이 대상은 그냥 3이 몇 번 있었다? 5번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너네 수를 바로 곱해서면은 CN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요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시그마의 연산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 여기까지 혹시 들으면서 불만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없습니까? 일단 이 정도만 언급을 할게. 자, 그럼 이제 내가 시그마의 성질은 알았다 치고 시그마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상황이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그 네 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상황을 주자면 이렇게 갈게. AK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는 AK에 집중. 이게 뭔 소리냐면 너가 시그마를 쓸 거야. 시그마의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AK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계속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해석은 AK에 집중을 좀 해줘야 되고 나올 수 있는 AK 첫 번째 AK가 등차일 때겠죠. 그럼 AK가 등차 수열이라면 내 입장에선 식이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라는 친구는 결국에 등차 수열들의 합일 거고 내 머릿속에 무슨 합? 등차의 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차 합 SN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2분의 한개수 n에 초항 a, 라스트항 l 이렇게 써야 되겠죠?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를 조금 멋지게 쓰면 빨간색 식까지 쓸 수 있다 했죠? 이건 또 등차 수열 개념이니까 이 정도만 언급을 하자고요. 오케이? AK를 집중했더니 뭘로 보인다? 등차로 보인다? 그러면 등차 수열 합을 써라 이 얘기야 일단. 그럼 두 번째 상황이 뭐가 있어요? AK가 당연히 뭐일 수도 있겠다? B일 수도 있겠죠? 이게 되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 쓸 거 다 쓰고 언급을 좀 합시다. K가 1부터 N까지 AK야. 당연히 무슨 합으로 느껴야 돼? 등 B에 대한 합으로 보여야 되겠죠. 등 B 합 SN으로 느껴질 거고 등비의 합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 뒤에 거 또 쓰는 건 뭐 편한 대로 하시고 등비 합 해석해야지 하고 넘어갈 거야. 자, 세 번째 빨리 쓸게. 그 다음에 AK를 읽어봤는데 AK가 K 또는 K제곱 또는 K세제곱 같은 자연수 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은 공식으로 처리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공식 한번 써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가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분모가 얼마하게? 분모 얼마? 2분의 N A 플러스 1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두 번째 공식도 써보자. 시그마 K가 얼마? 1부터 N까지 K 제곱이다 라고 할 거면 요 K 제곱짜리 친구는 분모 얼마? 6이야. 내가 이거 못 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써줄게. 2, 3 쓰고 N 풀 1, 2N 풀 1 여기까지 쓰고 말은 좀 이따 붙일게. 세 번째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거 어떻게 쓰면 돼? 너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세 번째는 뭐 외우고 말고 할 게 없으니까 두 개만 좀 기억을 할 건데 얘가 분모가 6이야. 얘 분모가 2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유를 붙여서 외우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끝나는 지점이죠. 맞아요?
끝나는 지점이 n이니까 n 그거보다 하나 큰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갈 거냐면 제곱이니까 차수가 하나 늘었잖아. 맞아요? 차수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쓰고 싶어. 세 개를 쓸 거니까 밑에 3까지 곱해주면 분모가 6이 되겠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n으로 끝났으니까 그거 걔보다 하나 큰 거 그 둘을 뭐 한 거? 합친 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만 좀 해보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그 이것도 써놔라. k제곱이 있었다 치자. 10까지 위에 것도 하나 쓸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가 있었다 치자. 얘 계산이 어떻게 돼요? 분모 2 분자는 10 그 다음 11 이렇게 오겠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면 얼마? 55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가 돼야 돼? 분모가 6 분자가 얼마? 10 그 다음 11 그 다음 2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거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면 385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얘네 두 숫자를 좀 외워달라 했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1부터 10까지 나오면 얼마야? 55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나오면 얼마야? 385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요 두 개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네 번째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까지 딱 듣고 마무리할게. 들어봐. 내가 요 세 개를 하고 마지막 하나까지 하면 끝나는데 내용은 얘네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차 수열을 보고 등차의 합으로 해석하는 게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사실 풀이 과정이 두 개가 돼요. 옆에다가 예시를 한번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싫은데? 뭘로 해줄까? n까지로 하자. n까지 n 싫은데 아무래도 그래 써야겠다. n까지 2k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보고 어떤 친구는 이거 등차네 라는 생각을 했다 치자. 안에 들어있는 뭐가 뭐네? 등차 수열이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야지 하실 수 있겠죠. 좀 생각을 해봐. 등차의 일반항이 지금 2n 플러스 1이지. 맞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이거 계속 연습했잖아. 이거 AN, SN 넘어가는 거. 등차 수열이니까 차수를 하나 늘려서 n 제곱으로 쓸 거고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절반하기로 했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네. 1 집어넣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몇은? 2n을 붙여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거 시그마 성질 좀 활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2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와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1로 쪼개놔도 상관은 없겠죠. 맞아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쪼개고 너는 2배니까 2 붙이고 얘는 1이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식을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 이거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1부터 n까지 k 그거 여기 있는 이 공식이잖아. 2분의 n 플러스 1 요 공식이잖아.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여기 있는 식이 2 곱하기 분모의 얼마?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뒤에 이 친구는 상수가 n번 있는 거니까 그냥 n이 되겠죠. 요 식을 가져다 계산을 하면 약분은 될 거고 n제곱 더하기 2n하고 결과가 끝날 거 아니야. 맞아요? 쌤, 뭐 하세요 지금? 누가 봐도 등차 편한데 뭐 하세요? 근데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그래. 근데 지금은 등차가 훨씬 편한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친구가 2가 아니라 뭐 있을까? 좋아할 만한 거 19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뒤에도 맞추기 좀 어려워지겠지.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좀 애매해져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니네가 보다 보면 얘네가 등차라는 건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잖아. 그럼 얘가 그냥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찢어버려. 왜냐면 2차가 나오든 3차가 나오든 1차가 나오든 다 찢어버리고 계산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렇게 풀게 돼. 그러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등차를 못 푸는 것도 아니고 자연수를 못 푸는 것도 아니고 등비를 못 풀어요. 갑자기 등비수열이 나온 거야. 여기가 막 이렇게 등비수열로 나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고 이런 식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약간 막 바보같이 풀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얼마지? 3의 K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럼 갑자기 얘를 보고 잠깐만 얘가 하는 얘기가 뭐지? 3제곱 이걸 갑자기 써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쓴 다음에 3의 10제곱까지 쓴 다음에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어야겠다 하고 갑자기 그때 와갖고 이제 3-1분의 초항 3의 항계수 10개 빼기 1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저다 뭐 2분의 3의 10-1 이렇게 쓰실 텐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시험장에서 얼타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지? 얼타는 것도 좀 그렇고 아예 못 푸는 친구들이 가끔씩 생겨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집중해줘야 되는 건 시그마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얘가 어떤 상황인 걸 갖고 풀고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맨날 문제 풀면 등차도 이렇게 풀어 얘도 이렇게 풀어 하니까 등비를 볼 일이 자주 없으면 까먹어버리더라.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